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C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번 장에서 1장에서는 간단하게 C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 꼭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뭐냐면 컴파일러라는 것이 있어요. 즉 컴파일러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만든 언어, 그것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사용한 언어, 그것을 기계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정수나 문자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된 그런 바이너리 코드 체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즉 컴퓨터는 우리가 한국말로 혹은 외국어로 아라비아 숫자로 값을 주면 컴퓨터는 거기에 환경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끔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하나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였으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인 챕터 2 프로그램 작성 과정입니다. 자, 이 장에서 알아둘 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말 그대로 C 언어를 공부할 C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학습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C라는 프로그램이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C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을 통하든지 혹은 뭐 어떤 저장 매체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는 그 C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그 다음에 작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을 컴파일하고 링크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 과정을 우리가 이제 2장, 두 번째 장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하고 구현,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본 강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은 주로 창의고학이라든가 그런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해결을 한다든가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안건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좋은 안건을 채택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과 설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과정에서는 학습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번 과목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부연속도 하게 되고요. 자, 유지보수도 하지 않아요. 유지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테스팅 결과까지 보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은 뭐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 이렇게 돼 우리가 구분을 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되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 누가 하냐? 사람이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에디터,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틀렸죠? 에디터. 네. 그래서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환하는 과정이 컴파일러라고 했죠. 그럼 사람이 만든 언어, 예를 들어서 문장이나 숫자가 요 컴파일을 통하면 이렇게 기계어로 바뀝니다. 01010101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면 이 기계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어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확장자가 OBJ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전에 사람이 우리가 여러 번 한글을 사용을 하죠.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문서 작업할 때 한글 문서를 했을 거예요. 한글에서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래서 저장 네임을 우리가 DAE라고 해놓고 그러면 뒤에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HWP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HWP 보고 이것은 한글 문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C 언어에서는 여러분이 이 에디터 창에서 즉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저장명을 뭐냐면 DA라고 합시다는 얘기죠. DA 해놓고 저장할 때는 C 언어는 C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C로. 또 하나는 이것이 C++ 다음에 CPP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C로 저장이 돼도 C로 저장을 꼭 시켜요. 물론 CPP로 저장을 해도 프로그램은 똑같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C로 저장을 시키고 그러면 확장자가 C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C 언어고요. 확장자가 CPP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C++입니다.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거지만 C보다 약간 뒤에 나온 것이 이제 C++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는 C++라는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C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스 파일은 누가? 사람이 작성한다. 그러면 그 소스 파일을 저장한 확장자가 뭘로? C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기계어로 바꿔준다고 했죠. 010101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계어로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기계어로 바꿔주니까 바꿔주는 동안 요 test.c라는 요 소스 파일이 컴파일을 하면 요 파일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test.obj 이것은 이제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브젝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컴파일하면 생성되는 파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프로그램에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뭐.c라는 원시, 이것을 우리가 원시 파일,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원시 파일, 원래 파일이란 얘기고, 또는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시 파일이나 소스 파일 같은 얘기인데, 이 파일이 있으면 컴파일하면 목적 파일이 생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동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라는 것을 통하게 되면 C원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라는 요 exe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확장자가.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test.c라는 프로그램 C 언어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test.obj라는 목적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를 링크를 해주면 test.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요 오브젝트 파일이나 실행 파일이 두 개가 다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요 소스 파일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은 컴파일을 하면 목적 파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 파일 하다가 C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같이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 실행 파일, exe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 때 주로 갖는 것이 이 실행 파일, exe 파일이에요. 결국 exe 파일은 C 언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C에서 작성한 결과물이 돌아가는 거죠. 이 test.exe라는 파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누군가로서부터 이렇게 da.hwp라는 파일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이 파일을 보고 싶습니다. 이 파일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확장자가 hwp니까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 da.hwp라는 이 파일을 열어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한글 파일이 없으면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exe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이와 같은 한글 파일이라든가 이 C 프로그램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실행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은 확장자가 C다, 뭐뭐.C다. 이 작성한 여러분 소스 파일 갖다 놓고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된다. 앞에 있는 이 파일 네임은 소스 파일의 파일 네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링크를 통하게 되면 걔가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없어도 되지만 이 하나만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소스 파일 여러분이 꼭 간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니, exe 파일은 왜 필요한지 알았어요.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없이도 볼 수 있는 파일이 exe라는 실행 파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브젝트 파일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회사 나와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각각의 소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각각의 소스 파일을 각각에 만들어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뭉쳐서 소스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각각의 소스 파일을 하나 다 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수정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 3, 4에 있는 소스 파일도 그냥 얘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써도 이상이 없는데도 다시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얘만 컴파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만 목적 파일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은 요 소스 파일만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C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에서 얘를 컴파일하면 목적 파일이 생겨지고 링크를 통하면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컴파일하고 링크를 같이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빌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빌드라는 것은 컴파일하고 링크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빌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버전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뒤에서 얘기했지만 버전이 2019 버전까지 나오겠어요. 근데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6.0 뭐 이런 데서는 컴파일 해야 되고 링크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빌드만 하면 이 두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통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설계에 대한 개념을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스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소스 작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소스 프로그램은 주로 텍스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문자 형태로. 그리고 이제 통합 개별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ID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 개발 환경은 뭐냐면 에디터 문서 작업하는 에디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문서 작업을 했으면 컴파일 할 수 있는 컴파일 창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컴파일 했으면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 링크 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요 에디터 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에디터를 했으면 컴파일러를 다른 곳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다 했으면 다시 이 링크를 또 다른 곳에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지금은 에디터하고 컴파일러 링크를 한 군데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I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티그레이션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겁니다. 개발 통합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티그레이션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해가지고 IDE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IDE 환경은 에디터, 컴파일, 링크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을 참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독립적으로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자, 컴파일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스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가 컴파일한다. 즉 다른 말로 고급 언어를 사람이 만든 고급 언어를 대진대학교 이거를 0110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진 코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생성된 것은 만약에 이 대진대학교에서 작성해서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DA2.C로 저장을 하면 그래서 DA2.C를 컴파일 하게 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DA2.OBJ라는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것은 소스 프로그램을 목적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 즉 원시 그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여기 좌측에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int main void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print f hello world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계는 이렇게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이진 코드로 얘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하냐? 이렇게 컴파일러가 하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이렇게 변환시켜주면 컴퓨터는 아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컴파일하다 보면 네, 오류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C연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뜨고요. 근데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그 오류 메시지 더블 클릭하면 소스 파일에 그 근처로 딱 갑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에러가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럼 오류가 있으면 컴파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계어로 변환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자, 링크라는 것이 있어요. 링크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링크다. 그럼 실행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 오브젝트 파일하고, 목적 파일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이것을 연동시켜서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실행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연동을 시켜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링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링크라는 겁니다. link. 자,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와 연결하여서 실행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링크라고 합니다. 그럼 링크하면 뭐가 생기냐? 실행 파일, exe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을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라이브러리는 뭐냐?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되는 기능을 미리 작성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편하겠죠. 갖다 그냥 쓰면 되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가 많은 프로그램이 그냥 좋다고 사용하기 편하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링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컴파일과 링크는 잃어버리지 말아두고요. 링크라는 것은 실행어를 만든다. 컴파일은 목적어를 만든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지금은 build라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그것이 build라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 파일 이렇게 요것이 뭐냐면 C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건 이제 수업 시에 볼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근데 이것을 컴파일하면 이렇게 기계어로 이렇게 변환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 여러분이 잘못 쓰면 이렇게 이진 형태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C 소스 파일은 우리가 작성하는 여기까지고요. C 소스 파일 만들어서 컴파일 시키면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고요. 이 오브젝트 파일이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점 확장자가 obj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 그런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이제 본 거죠. 사람이 소스 파일 만들고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하면 여기 test.c가 test.obj라는 파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test.obj는 파일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test.c, test.obj라는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 링커를 통하면 test.exe라는 파일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test.c 하나, test.obj 하나, 그 다음에 test.exe 파일 하나, 세 개의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실행은 디버깅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성이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디버깅이냐고 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했는데, 작성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판 뒤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합착이 돼가지고, 얘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우리가 치운다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 유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45년 마크2라는 컴퓨터가 릴레이 장치가 하던 나방 때문에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버그에서 버그. 그래서 버그라 불렀고요. 여성 컴퓨터 과학자인 그레이스 호퍼가 나방을 채집해 기록에 남기고 이를 디버깅으로 작업이라고 보고했다 해서 우리는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류가 발생된 것은 버그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유지보수권은 생략하고요. 자, 통합 개발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IDE 라고 있는데 이것은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 이것이 하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 당연히 링크도 되는 겁니다. 링크도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을 하는데 요즘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C 프로그램인데 교수님들 처음 배울 때 C는 보통 이제 볼랜드 C, 비주얼 C 이렇게 있었는데 볼랜드 C는 없어졌고요.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요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C 가지고 여러분은 비주얼 C++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 C 언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비주얼 C++는 어디서 다운받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 그 버전이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커뮤니티는 공짜니까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럼 다운 버전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컴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떠게 돼요. 이렇게 활성이 되는데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2019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사양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런 32비트 운영체에서 32비트나 그렇다든가 그러면 이게 다운이 안 받아지더라고요.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하냐면 최신 버전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이에요. 근데 2012 버전도 상관없고요. 2010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윈도우 버전만 다운받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 노트북에는 2019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PC 데스크탑에는 2019 버전이 다운이 안 돼가지고 그냥 2012 버전입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데는 큰 2019를 하나 2012를 하나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2019니까 2019 버전을 다운받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여기 URL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URL을 들어가서 여기서 URL 들어가게 되면 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서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중 여러 세 개 또 하나가 있는데 커뮤니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다운받으면 exe 실행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설치돼서 이것이 설치되는 컴퓨터는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 여기를 체크를 하고 여기 설치를 누르면 나머지 옵션은 다 뭐 선택을 해도 좋아요. 요만큼 기본적인 거 선택을 하고요. 설치를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돼요. 그럼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거기 그 시작 메뉴 있죠. 거기 들어가 보면 2019 버전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앱 메뉴에 보면 이렇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요것을 클릭을 해야지 여기를 클릭해야지 비주얼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팔자 모양 뉘어진 거.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2010 버전, 12 버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이고요. 얘는 2019 버전이고. 그래서 2010 버전, 2012 버전, 2016 버전, 2017 버전. 그와 같이 사용한 사람은 요 모양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요 아이콘을, 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야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해서 C를 사용할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눌렀다고 보자는 얘기죠. 누르면 2019 버전을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그런 그 원시 소스 파일을 작성할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2020라든가 요 아이콘을 우리가 실행을 해서 클릭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처음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처음에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럼 솔루션은 프로젝트와 솔루션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누르게 돼요. 네. 뭐 다시 또 하겠지만 그래서 솔루션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솔루션보다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저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소스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에디터 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거기서 선택해서 들어가면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를 파일 프로젝트에서 얘를 생성을 해요. 선택을 하면 거기서 이 프로젝트가 이 창이 뜨면서 이 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빔 프로젝트 콘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돼요. 빔 프로젝트 선택을 해서 빔 프로젝트의 이름을 씁니다. 영문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솔루션 및 프로젝트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해서 여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 창은 여기 보면 솔루션 헬로 그 다음에 헬로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헬로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헬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젝트 디렉터의 위치를 요로 설정을 한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임의로 여기서 디렉터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헬로라는 얘기죠. 그 솔루션과 프로젝트 이름을 같은 디렉터리에 했기 때문에 이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 솔루션과 프로젝트는 이름이 같을 거란 얘기죠. 여기서 보면 솔루션 탐색기 안에 이 솔루션이 헬로우고
프로젝트가 헬로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서 일단 대진 DAJIN 쓰면 만들기 누르면 여기는 솔루션 대진 그리고 프로젝트가 대진을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프로젝트 안에 보면 외부 종속성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소스 파일이에요. 소스 파일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추가가 나오고요.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이렇게 팝업창이. 어디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뜬다는 얘기죠. 이런 창이. 그럼 이런 창에서 추가를 선택을 하면 여기 새 항목이 나옵니다. 이 새 항목을 딱 클릭을 하게 돼요. 새 항목 클릭하면 이렇게 새 항목 추가하는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거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스 파일을 만들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 헤더 파일 C++ 클래스가 있는데 요 C++ 요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조정을 해줘요. 프로젝트 이름이 헬로우였으니까 여기 헬로우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만들 때 이름하고 소스 파일 이름 만들 때 이름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같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똑같이 그냥 소스 파일 이름을 우리가 헬로우라고 놓고 이 소스 파일에 저장된 위치를 디렉토리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소스 파일 밑에 hello.c라는 요 소스 파일이라는 C 프로그램의 확장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작업은 여러분 여기서 실행을 하는 기능이에요. 처음에 프로젝트 창을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C 앞에서 얘기한 요 C++ 파일, CPP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는 누르면 이렇게 이 소스 파일 밑에 여러분이 앞에서 작성한 요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 이와 같은 여기에 현재는 요걸 딱 누르면 여기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떠요. 처음에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뜨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여러분 커서가 갖다 놓고 입력을 하나씩 샵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한 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상관없고요.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print f hello 이렇게 하나씩 치는 겁니다. 하나씩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타이핑한 것이 이렇게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소스 파일을 작성하는 에디터 창이라는 겁니다. 역시 소스 파일 작성하는 에디터 창이고요. 다 소스 파일 사람은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소스 파일을 만들고 나중에 빌드를 하게 되면 이 컴파일을 바꾸면서 링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배우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샵 include stdio.h가 뭐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int main void 이게 왜 필요한지, 중괄호가 뭔지, 요 printf라는 이것이 무엇인지, return 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괄호 다 얘가 무엇인지, 이걸 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사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거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이 명령어나 이것을 다 함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배치하고 나열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입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다 끝났으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했으면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 빌드를 통하면 처음에 컴파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링크를 하게 됩니다. 이 통합한 것이 빌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 여기 이렇게 떠요. 모두 다시 빌드, 성공 1, 실패 0, 생략 0 하면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성공 0, 오류가 하나다 하면 실패 1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빌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컴파일이 생성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컴파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과가 팝업 창으로 보여줄 수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는 가볍게 본다고 보면 성공 1 실패 그러니까 오류가 오류가 없는 겁니다. 버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죠. 이와 같은 창이 뭐라고 하냐면 콘솔 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스 모드에서 콘솔 창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싹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프로 바꾸려면 처음에 우리가 C 언어의 기본, 어떤 뼈대, 구조,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다 이렇게 콘솔 창에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비주얼 윈도우 창에서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빨리 끝나면 2학기 때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 1학기 때는 이렇게 콘솔 창에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 이 사용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빌드를 통했고요. 빌드를 한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면 첫 번째 프로그램 작성에서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빌드 한다는 겁니다. 빌드에서 오류가 없으면 여기 이제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여기 시작 컨트롤 F5를 선택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B를 누르면 빌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걔만 헬로우만 하겠다면 컨트롤 F8 컴파일을 하면 컨트롤 F7 하는 거고요. 빌드를 솔루션 빌드를 선택을 하고 소스 파일이 다 끝나면 두 번째 빌드 솔루션 빌드 한다. 빌드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얘를 선택하면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원시 프로그램 작성 원시 프로그램이 다 작성했으면 두 번째 빌드 한다. 솔루션 빌드를 하는 거고요. 솔루션 빌드를 해서 컴파일에 오류가 없으면 세 번째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디버그를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프로젝트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창을 만들고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빈 프로젝트 선택해서 근데 빈 프로젝트 선택할 때 보면 여기 안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하면서 캡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봅시다. 에디터, 컴파일러, 링크, 실행, 디버깅 등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통합 개발 환경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고 되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파일에 new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죠. 즉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빈 프로젝트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에 속한 소스 파일 컴파일하여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하기. 컨트롤 F5 디버그에서 하는 거. C연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합니까? Yes. 구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DA 이렇게 쓰는 거하고 DA 이렇게 쓰는 거하고 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 따로 얘 따로 하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샘플.c라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했을 때 생성된 파일은 샘플.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 샘플.링크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생략하고 샘플.exe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고 소스 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메모장 같은 다른 텍스트 창을 사용하게 됩니다. yes.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작성을 해서 다시 또 C로 와서 다시 또 컴파일하고 좀 복잡하죠, 그죠? 그냥 C에 가서 이 환경에서 ID 환경에서 작성을 편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 봅시다. 샵 include stdio.h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잠시 여기까지는 잠시 쉬었다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